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언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중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사실상 중재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양쪽 모두가 원할 때 중재할 것이다. 세 번째는 두 정상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아베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내가 한국과 관련해서 관여한 것이 많다. 그런데 또 관여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탄식조로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내가 이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일에 관여를 해서 도와주고 또 한국과 무역협상도 잘했고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또 추가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잡만큼이나 힘든 것이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중재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가 중재에 나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상황이 웬만큼 악화되지 않아서는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 당국자들이 보여온 입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한 것, 양국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개입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언급 때문에 현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트럼프의 이런 공개적인 언급 외에도 제가 트럼프가 쉽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는 어떤 양쪽 당사자 간의 갈등과 거래에 관한 손익계산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현재 한일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된 어떤 식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누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누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속성을 파악을 해서 아베가 경제 보복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나 미국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했겠는가? 저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베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베는 적어도 트럼프에게 귀뜸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트럼프의 일단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내지 않았겠는가. 왜냐? 이것은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동북아 전략과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를 아베가 트럼프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냐고 시작했겠는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베가 귀뜸을 했고 트럼프가 동조를 했다면 적어도 웬만큼 아베가 의도하는 바를 한국에게 충분히 보여준 상태가 지나서야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가 꺼리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베는 칼을 뽑았습니다. 고노 외상이 어저께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것은 8월 중으로 예상이 되는 27개의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가 칼을 뽑았는데 트럼프가 중재한다고 해서 아베가 쉽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겠는가? 트럼프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가 이 개전 초기에 이런 상황의 초기에서 칼을 집어넣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무게의 명분과 실리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아베에게 그만큼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은 이번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양보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집쟁이 문재인은 버티고 있고 양보를 하지 않고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아베가 보복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설사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식의 상대방에게 명분이 없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 명분 또는 이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취해야 되는 명분을 트럼프가 문재인에게서 뺏어서 줘야 되는데 문재인은 고집쟁이여서 버티고 있고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 현재 중재를 한다고 해도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때문에 이것은 상황이 악화되고 또 뭐 세계 경제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고 또 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비명 소리가 들려야 트럼프라는 마을의 보안관이 비명 소리가 들려야 그 집에 달려올 것입니다. 아직은 비명 소리가 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안관 트럼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가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제가 애걸과 위협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옆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일종의 애걸 전략을 썼는데 이것이 현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문재인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반일 촛불을 통해서 강한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바깥으로는 트럼프의 바지 가랭이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분간 아베에게 다이렉트로 접촉을 해서 자신이 양보안을 내놓는 그런 식의 어떤 정면 돌파 방법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이라는 외곽을 때리는 방법, 두 번째 트럼프라는 중재 역할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현재 벽에 부닥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내부적으로 반일 촛불, 반일 선동을 통해서 반일 파퓰리즘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부에 자 봐라. 이 한국,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 이런 식으로 위기 때 나를 도와준다. 나를 중심으로 철저히 뭉친다. 저 촛불을 봐라. 앞으로 저것이 수십만 촛불이 될 수 있다. 제2의 최순실 촛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파워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파퓰리스트 전략을 틀림없이 쓸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입장을 슬쩍 이제 내놨습니다. 재유지한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죠.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사시에 그 양 나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다른 나라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이것을 제3국에 주거나 아니면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사용 용도로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30여 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고 일본도 20여 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안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일종의 일본에 대한 것보다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맺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무슨 밀실협정이니 아니니 그때 당시에 문재인의 야당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오바마 행정부의 주선으로 양국이 맺었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형식과 절차가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겠다라는 위협은 문재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여차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신이, 자, 이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실상 트럼프의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당신이 중재를 거부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일 연대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당신보다는 김정은이를 더 도와주는 쪽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친중, 친북 노선을 나는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당신은 일본을 데리고 인도 태평양 방위 전략, 이 전략을 열심히 해라. 좋다. 나는 여차하면 나는 이 반일 선동 프레임을 가지고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얻어서 나는 정말이지 고려 연방제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고려 연방제 국가는 친미보다는 친중 노선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 생각이라든가 철학, 또는 그동안 보여준 좌파적 사고에 빠지면 문재인은 이번 보복 사태에 이런 것을 총종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